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이네요. 조금씩 봄의 기운을 느끼고 계신가요? 제가 일하는 곳은요, 주변에 논과 밭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비료 냄새입니다. 요즘에 비료 냄새를 맡으며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씨를 뿌리고 이제 1년의 농사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저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농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 농사의 시작, 그 씨앗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대화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릴 책은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변인이셨던 김병민, 정치인이자 작가님이시죠? 김병민 님이 쓰신 대화의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문학 세계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 속에는 사람을 이끄는 대화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윤석열의 대변인. 대통령 선거에서 대변인은 후보의 입이 되어 활동한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대변인이 내어놓는 메시지에 따라 뉴스가 움직이고 여론이 출렁인다. 매일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 순간이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나는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으로 전장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여의도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방송 패널로 활발히 활동했던 탓에 현안에 대한 토론과 설득에는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대변인 역할을 맡고 난 뒤 약 1년여 시간의 대선을 치르는 동안 극도의 긴장 속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렸으니 정말 극한 직업이 아닐 수 없었다. 대선은 여야가 사활을 걸고 전쟁처럼 부딪히는 곳이다 보니 작은 설화 하나에도 온갖 화력을 집중해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논리적으로 방어가 쉽지 않은 이슈들이 터졌을 때 초기에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에 따라 상황이 조기 진압되거나 전체 선거판을 뒤흔들 정도의 이슈로 확전되기도 한다. 선거 기간 동안 매일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는 이른바 백브리핑 현장에서 메시지의 중간 소통을 담당했던 게 대변인으로서 주요 역할 중 하나였다. 단어의 선택 하나에 따라 기사의 논조가 달리 나갈 수 있기에 언론이 어떻게 기사를 쓸지 방향을 예측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그 기사에 올라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조정하곤 했다. 대변인으로 국민을 대신해 묻는 언론과 매일 소통의 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느낀 건 준비된 메시지의 힘이었다. 아무리 달변이라도 즉석에서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현재의 답변을 내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언론이 받아쓰지 않을 수 없는 매력적인 메시지를 준비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를 내어놓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돛을 단 듯 순풍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결정적 순간의 대화. 돌이켜보면 별의 순간은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로 더욱 각광받게 만들던 핵심 메시지이기도 했지만 이 말을 꺼내든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킹메이커로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기에 화자 본인에게도 별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한국 정치의 산 증인으로 모든 풍파를 겪어온 노정객은
결정적 타이밍에 맞추어 던져야 할 메시지는 어떠해야 하며 어떤 대화가 세상의 이목을 끄는지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었다. 소중했고 또 중요했던 시간은 흘러갈 뿐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흐른 뒤 그때 이런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해도 떠나간 별의 순간은 다시 붙잡을 길이 없다. 지나고 나면 남는 건 후회뿐이니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후회 없이 하게. 지난날 비상대책위원으로 당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정강 정책을 전면 개정하는 중책을 맡아 활동하며 기득권의 벽에 부딪히며 힘겨워할 때 김 위원장이 내게 건넨 조언이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기, 마음을 움직이는 진솔한 대화는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곤 한다.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으로 소신껏 혁신에 매진한 결과 보수 정당사 최초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당 강령에 삽입하며 고질적인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지금도 결정적 순간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면 그때의 조언이 귀에 맴돌곤 한다. 이봐, 지나고 나면 남는 건 후회뿐이라고. 결정적 순간의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화시키며 그 결과로 세상을 바꿔내는 커다란 소용돌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주어지는 별의 순간. 우리는 어떤 대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화의 리더십이 궁금하다면 본격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영화 올드보이 그리고 말. 배우 최민식, 유지태가 열연했고 박찬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던 작품 올드보이는 10수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참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좁은 공간에서의 액션 장면, 오랫동안 뇌리에 남는 OST, 궁금증을 자아내는 시나리오 구성 등 기억나는 요소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주연 배우들의 대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기도 한다.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긴 마찬가지예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고? 남의 일이니까.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극중 주인공인 이유진이 오대수에게 던진 대사의 내용 중 일부다. 영화에서 오대수는 영문도 모른 채 사설 감금방에 15년을 갇혀 지낸다. 15년 동안 중국집 군만두를 먹으며 복수를 꿈꾸던 오대수는 자신을 가둘 만한 사람들을 모조리 기억 속에서 꺼내본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가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 모든 수수께끼가 아주 오래전 학창시절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다. 오대수를 가둔 이우진은 학창시절 누나와 은밀한 관계를 비밀스럽게 맺었다. 이를 멀리서 우연히 목격한 오대수는 악의적 의도 없이 친구에게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했고 소문은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동생과의 관계로 상상 임신에 빠진 누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악의적 의도 없이 던진 말 한마디의 무게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진 셈이다.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극중 이유진이 언급한 모래알이든 바위덩이든 물에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라는 대사는 비단 영화에만 국한된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주변에서도 내가 던진 사소한 말이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바위덩이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는 대화의 힘. 대화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드라마틱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대화의 리더십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지난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내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초의원으로 출발했던 정치 여정은 정치평론가, 대학 교수, 국회의원 출마, 비상대책위원, 대통령 후보 대변인을 거쳐 집권당의 최고위까지 다다랐다. 중요한 변화의 순간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는 특히 대화의 리더십이 큰 힘이 되었다. 대중 정치인으로 세상의 이름을 알리게 된 데에는 누가 뭐래도 방송의 힘이 컸다. 방송이 나올 때면 대중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대화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나는 방송에 출연하여 상대 패널과 나누는 대담 또는 토론이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대중, 시청자와의 대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오든지 간에 5천만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쉽게 정치, 사회 현안을 설명하려 노력했고 이런 대화에 많은 시청자가 호응했다. 대화의 리더십은 방송에서도 의미 있게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실은 여의도 정치권에서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필요로 하는 자질이기도 하다. 내가 출연했던 방송을 즐겨보며 긍정평가했던 이들의 추천으로 당의 비상대책위원이 되었고 생방송 등 오랜 기간 단련된 대화의 리더십으로 각종 현안에 대응하는 역량을 여과 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 또 그렇게 쌓인 경험은 대통령 선거와 최고위원으로서 선출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더 단단해졌다. 대화의 리더십을 통해 성장해온 지난날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적지 않다. 다만 좋은 멘토가 있어서 먼저 겪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조금은 덜 힘들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실수를 줄여가며 대화의 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내 지난 경험을 방송과 정치의 영역이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옮겨보려 한다. 대화는 비단 방송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테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화의 리더십을 키워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유년기 가정에서도 성장기 교육기관에서도 졸업 후 사회에서도 우리의 대화와 소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볼 기회가 없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방송에서도 여의도 정치 현장에서도 대화하고 토론하는 일이 일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지금. 현재 매일의 고민은 어떤 말이 세상에 조금 더 나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비록 경험으로 축적한 지식일지 모르나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더 나은 대화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고자 한다. 대화의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한 대화와 토론의 방법들을 세대 불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공유하고 싶다. 즐거운 대화와 효율적인 토론으로 어떻게 대화의 힘을 기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습관은 무엇이 되면 좋을지를 지난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녹여내고자 한다. 자, 준비되었다면 이제 대화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